자, 그런가 하면 이 사법부 판단, 선고와 관련된 이야기 하는데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선고 뉴스가 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기소 4년 2개월 만에 대법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런 판결이 나오면 이게 사법적인 단죄의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임 후 상실한 의원직,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보세요. 2020년 9월 국회의원 재임 중 검찰이 기소했어요. 검찰의 기소가 빨랐어요. 그런데 2023년이 돼서야 1심 벌금 1,500만 원 나오고 그때 이재명 대표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징역형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 어제 국회의원 임기 만료 다 되고 나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기소 4년 2개월 만입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이 재판과 판결을 길게 갔느냐라는 비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 난 것은 2심 판결 그대로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이 공금 등을 일부 자기 맘대로 유용해 왔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임기가 다 끝나고 나서 버스 지나가고 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데 왜 이렇게 판결의 시점이 중요하냐면 윤미향 의원 이런 입장 올렸습니다. 지난 4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죄 결과 도출해내지 못했지만 저와 제 동료 무죄 이러잖아요. 반성을 안 하잖아요. 타격이 없잖아요. 인과 응보의 의미가 없잖아요. 권선징악의 의미가 없잖아요. 김무식 교수님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정말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지연된 정의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요즘 어디 드라마에 제가 들은 대사 중에 가장 평등해야 될 대목이 처벌의 평등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같은 우리 이 정치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이 되더라도 약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처벌이 되더라도 계속 미루고 미뤄서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처벌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저는 볼멘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미향 의원이 4년을 다 임기를 채우고 결국 이번에 의원직 상실형의 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이 돼버리면 처벌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우리 당의 당론으로 지금 해놓은 정치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국회의원 현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기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 구속이 되거나 법정 구속이 되면 구속된 날로부터 세비를 반납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되면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누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투표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 사람한테 세비가 나가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라도 빨리 정치개혁의 입법에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4년을 다 할 동안은 뭐냐면 1심, 2심에 불구속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뭐 가서 투표행위 했고 정치행위 했다고 해서 세비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억울하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좀 삭혀주려면 1심 판결이 나온 그때부터 세비를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3심의 유죄 판결을 대비해서 공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6억 1,500만 그렇죠. 원이에요. 토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써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심에 구속이 안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1심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3심을 다퉈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세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세비는 어디다가 공탁을 해서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그걸 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유죄가 나오면 그 세비라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윤미향 씨의 저런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겁니다. 그러고도 결국은 이게 4년이 지나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무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김경수 지사,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 역사의 법정 앞에서 무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드려야 됩니까? 저는 정말 이 정치권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이 주권을 위임받아서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더 품격 있고 더 처신이 더 몸이 발라야 되고 이러는데 저렇게까지 파렴치하고 모렴치하게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윤미향 의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정치 문화가 돼버렸어요. 저는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대법원 확정 판결 유죄가 나왔는데도 자기들은 무죄라고 하는 전직 국회의원의 말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체계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을 왜 시켜준 건지
국민들이 비단 4년간 받아갔던 6억 1,500만 원의 이 세비가 아까워서 개탄할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 당시 일부 무죄가 나왔을 당시, 물론 바로 2심에서 유죄로 뒤바뀌었지만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윤미향 의원이 미안합니다. 이 대표의 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그 평론이랄까요?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자, 지금 전영기 의원님, 네.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물론 이 대표가 공천 준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1심 끝나고 미안하다라는 얘기가 마지막 레코드로 나가 있으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8개 혐의잖아요. 일단 네. 검찰은 어떻게든 이것에 대해서 죄를 물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었던데 7개가 무죄가 나오고 1개가 벌금형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검찰이 실체적 사실에 대해서 기소하거나 그리고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법 질서를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의 그 기본적인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부분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만들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다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나서 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징역형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고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과 연계해서 다른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무죄 나온 부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소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것이지 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사건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